면을 즐겨 먹는 사람이 비만 위험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40세 이상 성인 남녀 13만 명을 한 면접 조사 연구에서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 비만인 사람이 밥, 떡, 빵은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적게 섭취하는 반면에 면류는 정상 체중 사람보다 훨씬 많이 섭취한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면 종류 섭취량에 따라서 분류를 이렇게 해보니까 하루에 84g 이상의 면류를 섭취한 사람이 하루 14g의 면을 섭취한 사람에 비해서 비만 위험도가 1.2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정제당으로 만든 식품의 섭취가 증가하면 우리 몸 안에서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더 많이 전환돼서 우리 몸속 비만 세포의 증가로 바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혈당을 올리는 나쁜 음식이니까 적게 먹어야 된다. 이 말은 오해입니다. 정확히 얘기해 드릴게요. 혈당을 급하게 올리는 탄수화물이 있고 또 반면에 혈당을 서서히 올리면서 이 포만감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착한 탄수화물이 있어요. 혈당을 급하게 올리는 나쁜 탄수화물, 그리고 혈당을 서서히 올리면서 포만감을 유지하는 착한 탄수화물, 좋은 탄수화물을 나누는 간단한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소개한 적이 있죠. 바로 GI 지수, 글리세믹 인덱스라는 거 제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 GI 지수라는 게 섭취한 음식 내의 탄수화물이 식후 혈당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당 50g을 섭취한 것을 100으로 보고 각 식품마다 탄수화물 50g을 섭취한 뒤에 한 2시간 동안 혈당량의 변화를 비교한 수치입니다. 보통 우리가 GI 수치가 70 이상이면 고 GI 식품이다. 55 이하이면 낮은 저 GI 식품으로 분류하잖아요. 고 GI 식품은 혈당을 급하게 올리는 나쁜 탄수화물, 저 GI 식품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을 유지하는 좋은 탄수화물 식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우리가 먹고 돌아서자마자 배가 고픈 애증의 음식이죠. 잔치국수, 비빔국수에 있는 소면은 GI 지수가 81.6, 고 GI 식품에 속합니다. 바게트빵, 식빵, 우동, 베이글, 라면 다 고 GI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 GI 식품을 섭취하면 혈당이 너무 빠르게 상승하고 높아진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췌장에서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돼서 혈당이 또 빠르게 낮아집니다. 혈당이 낮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뇌에서는 음식을 원하는 신호를 계속 보내게 되죠. 배고픔, 허기, 출출함이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계속 반복되면 인슐린의 생성 능력이 떨어져서 당뇨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고 또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면, 우동, 라면이 고 GI 식품이었으면 면을 좋아하는 나는 도대체 뭘 먹어야 되나 이 고민의 늪에 빠지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다행히 저 GI 식품에 속하는 면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낮은 GI 식품, GI 지수를 가진 면식품, 혈당 걱정을 덜어줄 저 GI 국수. 첫 번째, 메밀국수입니다. 메밀국수의 GI는 54 정도로 낮은 편에 속해요. 이 메밀은 식이섬유하고 폴리페놀이 풍부한 식품으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항산화 작용을 하는 루틴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 혈류 개선하는 비타민 P가 들어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죠. 이 메밀국수에 들어가는 메밀 함량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함량 확인하는 기침을 하고 있어요. 깨치 소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밀 함량이 많을수록 항산화 성분 비타민 P의 이점을 조금 더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메밀 함량이 높으면 좀 식감은 약간 거칠어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식감 정도는 조금 양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메밀 드실 때 좀 더 포만감을 오래 가지시려면 삶은 달걀 같은 단백질을 곁들여서 드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두 번째, 파스타입니다. 이 파스타는 살찐 음식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파스타 면으로만 보면 GI 지수가 50 정도로 낮은 편입니다. 파스타의 종류가 한 30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해요. 거의 저 GI 식품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한 병원에서 이 파스타 섭취가 체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평균 50대인 2,5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연구를 했다고 해요. 3개월 동안 저혈당 식사법을 유지하게 하면서 다른 탄수화물 먹지 말고 대신 파스타를 일주일에 3번 정도 먹도록 했는데요. 이 파스타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참가자들의 체중이 약 2kg 정도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이 파스타 소스입니다. 어떤 소스를 파스타에 조리하는지에 따라서 칼로리가 마법처럼 막 바뀌거든요. 가장 낮은 칼로리는 오일 파스타입니다. 400g을 일회 섭취량이라고 했을 때 오일 파스타는 646kcal 정도 되는 반면에 가장 높은 칼로리는 크림 파스타 921kcal나 되거든요. 가장 많이 드시는 토마토 스파게티는 해산물이 들어가게 되면 칼로리가 한 700kcal 정도고 미트볼 스파게티 칼로리는 830kcal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스타의 칼로리가 너무 높다 싶으시면 통곡물 파스타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통곡물 파스타 1인분에 포함된 칼로리가 200칼로리 내외로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여기에 이제 채소하고 단백질이 풍부한 살코기까지 더해주게 되면 탄수화물의 포만감도 느낄 수 있고 또 영양의 밸런스도 맞는 딱 좋은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파스타를 삶을 때 푹 익힌 것보다 약간 설 익힌 알덴테 상태가 GI 지수가 조금 더 낮다고 하니까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잡곡이나 통곡물이 들어간 국수입니다. GI 지수가 낮은 통곡물 잡곡으로 만든 국수도 저GI 식품으로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낮은 GI 곡물로 꼽히는 보리로 만든 보리국수, 또 녹두가루로 만든 녹두국수, 통곡물인 통밀로 만든 통밀국수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죠. 메밀국수하고 마찬가지로 잡곡이라든지 통곡물의 함량이 높을수록 GI 지수는 낮아진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좀 뭔가 아쉽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나는 메밀국수보다 파스타보다 잡곡국수보다 그래도 소면이 좋아. 그런데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하시는 분들이실 텐데요. 같은 소면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 또 어떻게 먹느냐 먹는 방법에 따라서도 혈당 상승 속도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국수를 푹 삶아내는 것보다 쫄깃한 식감을 좀 더 살려서 덜 삶는 게 좋고요. 국물에 말아서 먹는 탕보다 건져서 먹는 비빔면이 혈당을 조금 덜 올린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국수 양을 좀 줄이고 대신 채소하고 계란 같은 단백질을 좀 더 푸짐하게 넣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식초를 넣어서 드시게 되면 이 GI 지수를 조금 더 낮출 수가 있습니다. 드실 때도 면부터 먹는 것보다는 채소하고 계란을 먼저 드셔서 공복, 허기를 채우고 면을 제일 나중에 드신다면 식후 혈당을 잡는 데 도움이 되십니다. 혈당과 체중이 걱정은 되지만 나는 면은 포기할 수 없어 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꿀팁 다시 정리해 볼게요. 저GI 식품, 메밀국수, 파스타, 통곡물과 또 잡곡가루로 만든 국수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국수는 좀 더 푹 익힌 것보다는 쫄깃쫄깃하게 덜 삶으시고 탕면보다는 비빔면으로 드시고 식초 반드시 곁들이시고요. 드실 때는 채소하고 계란을 듬뿍 넣고 면은 제일 나중에 건져서 드시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을까요? 아니야, 난 그래도 푹 익힌 소면을 국물에 말아서 탕면으로 먹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혈당하고 체중 걱정 없이 건강하게 즐기는 면사랑을 저는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